이번 코너는 단호박 yes or no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정책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yes냐, no냐 간결하게 단호박처럼 단호하게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듣고 나신 후에 앞에 놓여진 OX 표말로 찬성 혹은 반대를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후보당 답변 시간은 역시 1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표말은 그 앞에 계속해서 꽂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에 대응하는 후보 간 연대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 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대선 전에 비문, 비박 연대를 합의하고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찬성이시면 O, 반대이시면 X를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답변은 네, 박주선 의원 후보님부터 가겠고요. O를 꽂아주셨네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 맞습니다. 네, 1분 동안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갈기갈기 찢어진 나라, 반목과 갈등으로 숨쉬기도 조차 어려운 이 나라를 통합하고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세력이 함께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풀어내는 사명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부패, 반패권, 반국정농단 세력이 함께 모여야만 문재인 패권 세력을 이기고 패권 없는 나라, 서민이 어깨 피고 억울함 당하지 않고 숨 쉬는 따뜻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시는 권력의 남용과 사유화로 국민 행복 시대가 아닌 최순실 행복 시대를 만드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 국민을 진짜 섬기는 큰 모습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집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연정이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네, 대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손학규 후보께서도 O를 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권하면은 여소야대가 됩니다. 정치 안정이 우선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건설해야 합니다. 경제 건설해야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 안정을 위해서 연립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립정부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DJP 연합으로 집권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의당이 집권했을 때 우리 정치가 안정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 국민의당이 후보가 나와서 후보로 확정이 되고 그리고 개혁 세력이 하나로 연대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안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자,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안정시키고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로 안철수 의원 후보만 X를 드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연세대학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비전을 밝히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서 선거를 치릅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협치하는 모델들을 그려나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보는 선진국들의 모델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치르기 전에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들께 믿어달라고 하겠습니까? 특히 저는 그 다음에 3가지 정도의 그 연대론에 반대합니다. 우선은 그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연대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특정 정치인을 반대하기 위한 그 연대에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만을 위한 연대에도 무원칙한 연대에도 반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연대에 대한 답변 들으셨고요. 이번 질문은 개헌에 대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감하시는데요. 그 형식과 시기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아주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5월 9일 대선 이래 단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질문이 되겠고요. 찬성이시면 yes, 반대이시면 네, 찬성이시면 O, 반대이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답변 순서는 손학규 후보부터 가겠습니다. 저는 원래 7공화국을 열어야 된다고 하면서 강진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개헌을 시작을 했으면 이미 개헌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친문 반개헌 세력에 의해서 개헌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개헌특위가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절차를 진행 중인데 그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대선을 바로 앞두고 대선과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다음 대통령이 개헌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대통령이 개헌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철수 후보님 역시 X를 드셨네요. 왜 그렇습니까? 예, 우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선은 국회에서 개헌하자고 찬성하는 분들은 많습니다만 강론을 합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 비폭력 평화혁명을 통해서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이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 때문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그 선거에서 패배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신문에서 사설로 거기에 대해서 찬성의 뜻들을 밝히셨고 거의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도 이제 제 뜻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주선 의원 혼자만 O를 드셨습니다. 5월 9일 날 같이 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3당이 합의를 해서 개헌안을 국회에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면 가능합니다.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만 동의를 하게 되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 제안된 이후 40일이면 충분히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의 교훈은 더 이상 이 땅의 패권 세력이 패거리 권력으로 사유화를 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서 패거리들만 살찌우게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실천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을 실천하기 위한 헌법안의 완성이 대선 전에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력은 하되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안 되면 1년 내라도 대선 이후에 이뤄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분 모두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시고요. 또 충분히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세 번째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드는 북핵에 대한 자위적 조치이므로 예정대로 배치할 수밖에 없다. 찬성이시면 O, 반대이시면 X를 앞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답변 순서는 안철수 후보부터 가겠습니다. 네. O를 꽂아주셨네요. 국가 간의 합의는 다음 정부에서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게 정권 간의 합의가 아니라 국가 간의 합의고 연속성이 있어야 외교가 계속 지장 없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정부에서는 중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북핵 문제가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이 우리 동맹국가와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의 불안정은 중국의 국익의 손해라는 점도 이해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중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해서, 즉 지금 현재 제재에 협력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풀린다면 그때 우리가 미국 정부의 사드 배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걸로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박주선 후보 역시 O를 드셨네요. 네, 왜 그렇습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방어 시스템인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역으로 우리가 핵을 개발하고 북한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그러면 중국이 반대하겠습니까? 찬성하겠습니까? 우리 군사 주권의 문제고 대한민국 국민 주권의 문제이긴 합니다. 국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핵 능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우리 국토 안전과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절대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부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해서 사드를 하루빨리 다시 철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과 안보 이익이 충돌하게 되면 안보 이익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도 이해하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손학규 후보 답변 보겠습니다. O도 아니고 X도 아니시네요. 자, 지금 사드가 이미 배치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드가 배치된 것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저는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 국회 협의를 거치고 또 이해 당사국인 중국과도 협의를 해서 우리 주변이 다 같이 합의를 해서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고 비핵화를 일으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됩니다. 평화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드의 배치는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이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과 북한이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네, 아주 어려운 질문에 또 설득력 있게 답변들을 해주셨고요. 후보들의 정책적인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또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